어떻게 가르쳐주냐면 4의 제곱근, 내가 알고 싶은 게 4의 제곱근이란 거야. 이걸 x라고 두자. 그러면 식은요, x제곱은 4다. 이거 풀면 돼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2차 방정식이란 걸 풀 거거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요. 그래서 x제곱은 4야. 그럼 제곱에서 4가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왜 두 개가 나오냐? 제곱이라서 그래요. 거듭 제곱이 하필이면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인 거야. 그래서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뭐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 음수 두 개가 있겠네. 반드시. 그치?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곱근은 두 개다. 이런 말은 틀렸어요. 그 다음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죠?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자, 그래서 9의 제곱근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3. 괜찮지? 괜찮지? 그러면 어차피 했으니까 그럼 우리 이 얘기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5의 제곱근이야. 얘들아 5의 제곱근이야. 5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이 말은 x제곱은 5랑 같은 거지. 따라서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제곱근 기호를 쓰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있으면 여기서 우리 9의 제곱근 했잖아.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야. 원래는. 근데 9가 제곱이잖아. 3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루트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 기호 자체가 루트예요. 루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다. 얘들아. 했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의 표현은 뭐 한다고요? 루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봐봐. 이제 너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뭐냐면 1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4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6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9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예요. 이거 다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가 있고 못 넣은 수가 있더라. 그게 바로 뭐다? 제곱수더라. 그러면 루트 안에는 4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4는요 2로 바뀔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 우리 선생님 정확하게 해볼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2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얘들아 요거하고 구별해야 된다. 루트 2 전체의 제곱과 루트 2의 제곱은 다른 거라는 거. 근데 이건 그냥 2예요. 요건 그냥 2입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서 제곱은요. 저건 절대값이에요. 요거. 이 절대값의 정의다. 요거.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다. 그래서 원래는 제곱근이라는 것은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면 루트 밖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 밖에 없다. 그 차이 밖에 없다. 그래? 쭉 들으면 돼요. 아, 오늘 안 남습니다. 알죠? 수업 끝나고 가는 겁니다, 그냥. 네. 남지 마세요. 굳이 남아야겠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네. 굳이 내가 남아야겠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자, 봐봐. 방금 얘기했던 거야.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은 달라. 구별해.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해. 쌤이 지금 예비고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해. 너희 선배는 잘해. 수학 잘해. 근데도 구별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잘 배웠던 거야. 그래서 뭐야? 구별해. 얘하고 얘가 다른 거야. 분명히 다른 거야. 알지? 루트 전체 제곱과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은 다른 겁니다. 얘는 절대값의 뜻이라는 거. 꼭요. 알겠죠? 꼭요. 자, 이거 뭐라고? 절대값이야. 그러면 절대값의 수학 기호는 우리한테 뭘 뜻하냐면, 야, 네가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식을 보고 부호를 따져. 그 말이야. 부호를 따져라.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 또는 문자가 양수면 그대로 낚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봐봐. 낚이면 안 된다. A가 음수야. 절대값 마이너스 A와 절대값 A를 구분해보자. A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양수죠. 이해가요? 마이너스 양수예요. 그대로라고요. A가 음수잖아. 맞잖아. A가 음수잖아. 그럼 절대값 A는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라고요. 이해가니? 이 말? 이런 건 아끼면 안 된다. 이 말장난이야.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되고 A 그대로는 음수야.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면 그대로 꺼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음수면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 내용이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제곱인수에서 근호 없애는 방법은요. 그 이제 근호 없애는 방법. 예를 들어서 딱 대표적인 게 그냥 요거야. 자, 쌤 일단 쌤 요거부터 얘기할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수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해요. 소인수분했을 때 우리가 이걸 거듭적으로 배웠고 우리는 이걸 지수라고 배웠습니다 이미. 그치? 그때 모든 소수들의 이 거듭제곱인 지수가요 다 짝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있다. 36이야. 가볼게. 그러면 내가 이거 소인수분했더니 3의 제곱, 2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밑이 3, 밑이 2는 소수인데 위에 지금 지수가 짝수면요. 이 전체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제곱수입니다. 제곱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제 이런 문제야. 쌤 지금 요 문제 얘기하고 있다. 요 문제다. 이제 요런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나중에. 그러면 무슨 말이면 루트 45x가 있어. 근데 이게 이게 자연수가 되어야 돼. 그러면 이 45x란 놈이 뭐가 돼야 돼? 제곱수여야 됩니다. 아니, 제곱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45를 소인수분해 시켜요. 그럼 45를 소인수분해 시키면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로 바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생각해봐. 3의 제곱 굳이 써. 이상 손댈 필요는 없잖아. 굳이. 왜? 이미 지금 제곱이니까.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말고 5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물어요. 그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네. 이거 그냥 제곱근은 우리가 어차피 양수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 맞죠?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 범위에서만 합니다. 제곱근 안에 자체가 양수 범위에서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큰 놈이 커요. 예를 들어서 2보다 3이 크죠? 분명히. 그러면 루트 2보다 루트 3이 큽니다. 다음 루트 100하고 루트 110하고 비교해보자고요. 얘가 커요. 왜? 100보다 110이 커서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큰 놈이 큽니다. 양수라서요. 알겠죠? 조금이라도 크면요 커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01하고 1.0011하고 비교해보자. 루트 쉬워. 누가 크겠니? 얘가 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양수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제곱을 씌우든 즉 제곱근을 씌우든 제곱근을 씌우지 않든 큰 놈이 커요. 부동호가 안 변합니다. 부동호가 안 변합니다. 이제 이게 대소관계 얘기한 거야. 자,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요거 할 거예요. 그 책에 이게 적혀 있어요. 책에 보면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요게 우리 실수라는 수의 범위를 얘기한 겁니다. 3학년 와가지고 이제 배우는 이제 수의 가장 큰 수의 범위예요. 중학교 과정에서의 가장 큰 수의 범위가 실수입니다. 실수는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해서 우리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유리수는 뭐가 있느냐? 정수가 있고요. 정수가 아닌 수가 있어요. 얘들아, 유리수라는 게 이름이 많으면 여기서 가르쳐줄게. 이 리 있죠, 이 리가 뭐냐면 너네 할 때 그 비율할 때 그 비할 때 그 리자예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그러니까 유리수란 말은 나눌 수 있는 수란 뜻이고요. 무리수란 말은 나눌 수가 없는 수란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누니까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수가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이면 정수 나누어 떨어진 수예요. 4분의 8, 5분의 15 이런 수들이요. 정수가 아닌 수, 이게 분수예요. 이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요. 5분의 3, 7분의 12 이런 수들요. 이해가? 그래서 지금 유리수는 내가 나눠보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게 있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게 있더라. 그런 내용이다. 알겠니?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정수 안에는 양수, 그러니까 양이 자연수, 그리고 양이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가 정수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수에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유한소수, 그리고 무한소수, 다시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많은 걸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작은 거 외워. 무슨 말이냐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되어 있는데 무리수는 하나밖에 없어.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이게 무리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중학교 3학년 올라오니까 되게 쉽게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순환할 점 찍었죠. 그 순환점이 없어요.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가 않아. 그게 무리수의 정의였거든. 이 말 조금 어렵거든. 근데 이거를 중학교 3학년 올라오니까 루트를 어떻게 편하게 표현하더라고. 루트를 씌웠어. 제곱근이야. 근데 그 제곱근이 루트 안의 숫자가 제곱수가 아니야. 싹 다 무리수입니다. 네. 그래서 3학년 올라오니까 제곱근이라는 루트 기호를 쓰니까 나는 이 무리수를 좀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 나중에 물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니면 이렇게 빈칸 딱 쳐. 이렇게 빈칸 딱 쳐. 여기에 알맞은 숫자를 모두 고르시오. 네,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가지고 있어라. 맞지? 자, 이거 기억나? 무리수를 수익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 그거다. 자, 우리는 피타고라스 쓸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자. 해볼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P에 해당되는 요 P, 수익선 위에 요 P에 해당되는 숫자를 선생님이 고를 거야. 자, 할게. 부채꼴이죠, 원리는. 부채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치? 자, 그럼 피타고라스 얘 가지고 요 빗별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럼 빗별의 길이 구했더니 얘들아, 요 길이가 1이야. 요 길이가 현재 1이다. 그래서 대각선 길이가 루트 2야. 그러면 시작할게. 점 P 이렇게 배웠다. 점 P는 자, 시작점이 어디야? 여기죠. 0에서 오른쪽이 왼쪽이야. 오른쪽요. 얼만큼? 루트 2만큼. 그래서 루트 2라고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네, 까먹지 마세요. 수익선 위에서 무리수를 나타내는 방법. 자, 요 개념이니까 요거 할게, 얘들아. 자, 먼저 우리가 수익선이라는 건단 말이야. 이 수직선은 있잖아. 이 데카르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수직선은요 실수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알죠? 채야, 네. 실수 범위, 알겠지? 실수 범위에서 적용이 됩니다. 실수 범위에서만. 됐지? 그러면 만약 이렇게 내가 수익선을 껐어, 얘들아. 이지, 너네 이 말은 알아. 선이라는 건 점이 모이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그 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점 하나에는 그 점에 대응하는 숫자는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숫자는 다른데 같은 점이래. 그럴 수는 없어. 알겠니? 점이 하나면 거기에 대응하는 숫자는 무조건 하나만 고정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실수 범위에서 한 점에 하나의 숫자가 대응을 시키고 내가 이 수익선을 모두 메꾸려면 수의 범위는 실수 범위까지 커져야 돼. 확장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수만으로 메꿀 수 없고요. 무리수만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가 모두 들어와야 우리는 수익선을 완전히 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 한번.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네 책에 적혀있어. 요거. 자, 이렇게 해야 돼.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수비나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요.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요. 실수와 실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외우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 내용이 어려운 건 없다.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해놔서 그래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 실수와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뭐 제곱근표 있는 건? 네. 자, 요건 좀 하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야. 루트 5가 있어. 얘들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무리수를 줘. 어떤 무리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을 무조건 알아요. 이해가요? 루트 37이야. 정수 부분 6입니다. 왜? 6이 루트 36이거든요. 맞지? 그럼 루트 40이야. 정수 부분도 6입니다. 괜찮니? 그럼 우리는 정수는 무조건 알아. 그럼 소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소수의 표현 방법은 이거야. 이 무리수의 정수 부분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37의 소수 부분 나타나네. 그러면 루트 37의 정수 부분 6이니까 소수 부분은 루트 37에다가 그 무리수의 정수를 빼라고요. 그러면 루트 37의 소수 부분은 루트 37 마이너스 6 하면 됩니다. 까먹지 마세요. 알죠? 개념만 이해하고 까먹지 마세요. 절대. 쌤아, 이해됐니? 괜찮니? 자, 이러면 일단은 끝나고요. 이제 근원을 포함한 실계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있잖아. 일단 더하기 빼기부터 얘기할게. 우리가 근원이라는 건 결국에 얘가 그러니까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루트 3이다. 유리수가 되죠. 2니까. 루트 5예요. 얘는 무리수예요. 됐지? 자, 그러면 루트를 포함한 숫자 또는 식에서의 덧셈과 뺐음은 동류항입니다. 같은 무리수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요. 루트 1은 루트 2끼리만 계산할 수 있고요. 루트 5는 루트 5끼리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트 2와 루트 5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서. 끝나지 않는 숫자를 내가 이게 언제 끝날 줄 알고 계산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이다. 같은 것끼리 더할 수 있고 같은 것끼리 뺄 수 있다. 됐지? 그럼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인데 핵심이 요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곱하기 나누기 핵심이 요겁니다. 루트와 루트를 곱해. 무슨 하면 이렇게 분리도 되고요. 이렇게 합쳐도 돼요. 이게 유명하고 큰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면 루트와 루트를 곱하면 루트를 나눌 거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제곱근이죠, 루트가. 제곱근이라는 이 수학 연산은요, 곱하기의 기본 베이스예요. 왜? 제곱근이잖아. 거듭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란 말이야, 기본 연산이. 그래서 같은 성질의 연산인 곱하기와 나누기 대해서는요, 이렇게 분리도 가능하고 결합도 가능해요. 더하기와 빼기는 안 됩니다. 왜? 성질이 달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되게 큰 겁니다. 분리도 가능하다. 합치도 가능하다.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으로 표현해도 되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표현해도 되고, 다음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표현해도 되고 루트 3분의 2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거 되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루트 안에 있던 거요. 그냥 바깥 티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넣을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만이 a 루트 b가 바꾸면 루트 a 제곱 b가 되고요. 다시 루트 a 제곱 b는요 a 루트 b로 바뀔 수 있고요. 요거다.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 이제 요거는 그냥 요렇게 얘기할게. 들어봐. 내가 루트 3과 루트 30만 알아. 자, 루트 300이야. 누구 써야 돼? 루트 3요. 루트 3000이야. 누구 써야 돼? 루트 30요. 이해 가요? 왜? 얘는 루트 3을 써야만 100이 나와. 100은 10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3000은요, 3 곱하기 1000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1000은 제곱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30 곱하기 10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루트 100이 뭘로 바뀐다? 10으로 바뀔 거니까. 이게 10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루트 3을 쓸 것이냐, 루트 30을 쓸 것이냐. 말이다. 넘어가요. 네. 분모 유리와 괜찮지? 이것도 이름식. 봐봐봐. 핵심이 요거야. 이거는 모르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핵심이 요거예요. 3 루트 2분의 5예요. 유리화 할 거야. 그럼 난 누구만 유리하면 돼? 루트 2만 유리하면 돼. 이거를 굳이 3루트이니까 3루트를 또 곱하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숫자 커져요. 불필요하게. 나는 요 루트 2만 조지면 돼. 그래서 분모 문자에 루트 2만 곱하는 겁니다. 이게 분모 유리화예요. 알겠죠? 분모 유리화입니다. 덧셈 뺄셈 뭐라고요? 동류항이라고요. 같은 무리수끼리만 계산합니다. 잠깐만 얘들아. 곱셈 공식. 뭐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다 뭐 이런 거 쌤 굳이 배웠고. 잠깐만. 곱셈 공식이요. 그 곱셈 공식도 해야 되고 변형 공식도 지금 들어오는데 곱셈 공식이 되어야만 변형 공식이 이해가 갑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갑니다. 곱셈 공식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 변형 공식이 이해가 가. 이게 그럽니다. 그냥 설명할 필요 없죠.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부터 여기 이수분의 기본이에요. 알겠죠? 여기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요. 이거 뒤에 2차 방식에서 또 씁니다. 또 써요. 그러니까 쌤이 아마 들었을 거야. 또 얘기한다. 이제부터 얘가 시작이야. 여기서 인수분해가 2차 방식, 2차 방식이 2차 함수. 이렇게 싹 다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 놓치기 순간부터 이 뒤에부터 싹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다시 봐두세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증명하는 건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봤자 디테일한 거라서 요거는 다시 우리 어차피 복습할 거잖아. 그때 쌤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3번 합차 공식이에요.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101 곱하기 99를 계산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0 더하기 1과 100 빼기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건 합차죠. 그래서 100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즉 만에서 1을 뺐으니까 9999가 됩니다. 이제 이런 계산법 999 이제 그런 계산법요. 이거 할 때 곱셈 공식 써서 할 거다. 그래서 유형들은 언제 보냐면 우리가 다시 복습할 때 쌤 그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곱셈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계산하는 거. 자, 그다음 요거
앞에서 유리화는 루트가 1개짜리였어. 이제 유리화가 루트 2개짜리다. 어떻게 한대요? 합차공식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이 상태에서 부분문제 제곱하면 안 돼요. 그럼 루트 안 없어져요. 루트가 다시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차공식 써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이 용어는 너네가 안 배운다. 교육까지 없거든. 근데 이거 알아도 잘 봐. 3 플러스 루트 2와 3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죠. 똑같은데 가운데 부분만 다르죠. 우리가 이걸 뭐냐면 이거를 켤레극이라고 불러요. 왜 신말 한 켤레, 양말 한 켤레가 할 때 그 켤레를 얘기합니다. 알죠? 이걸 켤레극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네 죽는 과정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용어 쓰진 않는데 일단 말뜻은 알아도 왜냐면 너네가 나중에 이제 고1 들어가게 되면 이 켤레의 개념을 씁니다.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야 특히 분모 유리할 때 씁니다.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만 달라요. 우리 이거 뭐라면 켤레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켤레근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고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켤레근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언제 쓴다고요? 분모 유리할 때 씁니다. 합차공식을 바꾸기 위해서. 자, 곱셈공식 변형. 쌤이 수요일날 5년 오면요. 쌤이 이거는 물을 겁니다. 과제가 요겁니다. 곱셈공식 5가지. 곱셈공식 변형 어떻게?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건 쌤 숙제 테스트 칠 겁니다. 잠깐만요. 수요일 오면,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게 되면 쌤 쪽심 줄 겁니다. 주면요. 요거 5개, 변형 5개, 곱셈공식 5개 다 적으세요. 쌤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죠? 분명히 적으세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웠나? 그러면 유불리 인사 될 거 아니야. 자, 그 기준은요. 단 한 문제라 틀리면 쌤이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부를 겁니다. 네, 유불리 인사 될 거 아니야. 토요일 한 문제라도 틀리면 부를 겁니다. 한 문제 틀리면 불러서 공부시킬 거예요. 쌤 어차피 예비고 때문에 쌤이 그 토요일 날 3시부터 쌤 어차피 보강하고 애들 테스트 하거든요. 그때 부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기 싫으면 토요일 날 와가지고 또 하기 싫으면 다 외워와. 넌 다 알고 있던 거야. 근데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는단 말이야. 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쌤 다른 거 숙제 안 주잖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인수분해라는 겁니다. 잠깐만. 이제 다 했다 얘들아. 조금만 참아. 다 했다. 인수분해라는 게 있어. 인수분해라는 게 뭐냐면 방식을 곱하기와 곱하기 바꾸는 거야. 잠깐만. 너네가 이걸 언제 배웠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라는 걸 배운 적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12라는 숫자를 2 곱하기 3으로 쪼갰어. 뭘로 쪼갰어? 곱하기로 쪼갰어. 우리 이거를 소인수분해라고 했다? 그러니까 소인수라는 건 소수로 된 인수라는 뜻이야. 채야. 자, 채야. 그래서 소수로 된 인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라는 말은 있잖아. 곱하기로 표현되면 그 하나하나를 그 식 또는 그 숫자의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인수, 소인수분해에서 우리 뭐 했어? 이 숫자가 대체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우리 그걸 뭐 할 거야? 그때 나온 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예요. 너네 그때 뭐 했니? 그거 배워서? 뭘 통분했지 않습니까? 이해가요? 통분했지 않습니까? 통분. 그래서 이 숫자는 요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숫자는 이걸로 있으니까 공통으로 몇 개가 있지? 그래서 너네가 최소 공배수가 나왔던 겁니다. 그걸 통분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인수분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식을 다항식이야. 덧셈과 뺄셈을 이루는 식을 곱하기 식으로 바꾸겠대. 그때 그 곱하기 한 개를 싹 다 우리 뭐라고 부르자? 인수라고 부르자. 이게 인수분해다. 그래서 기본 인수분해는 자 얘들아 인수분해야. 인수분해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1번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인수분해를 해. 나보고 인수분해 하래. 무조건 내 머릿속에 1번은 공통인수야.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공통인수가 있냐 없냐. 그럼 공통인수가 없어. 그럼 2번이 지금 이제 요까지 끝이야. 진도 요까지 끝이야. 2번이 뭐냐면 곱셈공식이에요. 2번이 곱셈공식입니다. 공통인수가 없네? 그럼 이거 곱셈공식이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봐. 얘는 인수분해 된 거다. 이건 전개를 한 거고. 그래서 요 과정이 요 파란색이 전개, 요 빨간색 과정이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는 뭐인지 볼게. 잘 봐. 지금 항이 2개죠. 뭐 한 거야? 공통인수 묶어낸 거예요. 2개 항에서 공통인수인 2a를 묶어낸 거예요.
그래서 2a 곱하기 a 더하기 1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1번을 말고 무조건 공통인수. 그럼 공통인수가 없어? 그러면 곱셈 공식. 지금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식은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쌤 분명히 적어놔. 너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통인수 그러니까 인수분해 1번은 뭐라고요? 무조건 공통인수입니다. 그럼 공통인수가 없어? 그럼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항상 순서 기억해. 그러면 인수분해가 쉬워져. 순서 기억해. 이렇게 적혀 있어요. 2번 곱셈 공식이요. 그래서 너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걸로 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험 대비 들어갔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목요일로 오게 되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그냥 테스트 쌤 뭐야? 근데 빈종이 줄 거야. 빈종이 주고 곱셈 공식 5개 써라. 변형 공식 5개 써라. 네, 이럴 겁니다. 알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 외워오세요.